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5월 26일에 매수했던 기가비스 신규 상장한 반도체 기판 관련 종목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AS 때 반등 시 7만 원 이상선에서 수익 실현하자 의견 주셨고요. 다행히 이후에 계속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7만 원 넘겼거든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초기에 추천드렸던 가격대보다 많이 밀려나면서 저도 걱정이 많았었는데 네. 이 종목 보면서 같이 드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 TMC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TMC 잠깐 차트 보면요. 네. TMC도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초기에 많이 밀렸었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이 구간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 이후에 좀 밀려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 좀 우려된다. 제가 21선 회복하는 이 구간부터 3월 달에 반도체 관련주들 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한번 이제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신규 상단주에서 한 번 고가를 돌파하고 나면 매물이 없다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업황이 좋고 정말 실적이 좋고 괜찮은 기업이라면 올라갈 수 있다. TMC도 그래서 수익으로 잘 매도가 되었었는데 네. 기가비스에 대한 부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기가비스도 이제 상장하고 나서 5월 말에 상장을 했었지만 밀려났었을 때는 제가 이제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밀려나고 나서 올라갈 때 나타나는 흐름, 목요일 이후에 이제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에 또 올라가는 거는 시장을 이겨내는 부분이 또 긍정적인 것 같아요. 시장이 다들 아시다시피 많이 네. 밀려나고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 종목은 최근에 견조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네. 5일선까지 회복하고 매물을 소화하면서 아직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거든요.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다고 했으면 지금 뭐 8만 원대 이상도 노려볼 만하다. 다시 한번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가 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바닥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강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강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구간은 다시 한번 매수 공략을 해볼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셔서 기가비스 문의 주시면 또 좋은 전략들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장세에서도 시장 이겨내며 지난주부터 추세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 유효한 구간으로 전문가님의 채팅방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고 상세한 전략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7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관련주 나인테크입니다. 덜 오른 2차 전지 관련주로 추천해 주셨는데요. 상승 때까지 보유로 전략 주셨어요. 어떤 의견 추가로 주실까요? 사실 말씀드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이제 5% 이상은 수익이 나는 자리가 있었지만 네. 그 정도의 수익에 만족하지 못했고 더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코멘트를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조금 아픈 거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보다 약 10% 정도 남짓 조금 밀려 있는 모습이긴 한데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가격대가 지금 그 가격대를 살짝 건드리려는 모습들이 있어요.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거래량이 거의 없는 구간에서 이 하락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밀린다고 하면 짧게 그냥 손절을 좀 보셨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오는 자리를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략을 해보고 싶은 자리는 3,500원에서 3,600원 이 정도 자리에 올라왔을 때 더 메리트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은 싸다고 그냥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시장이 또 좋지 못하고 계속해서 7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위축이 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싸다고 그냥 매수하는 전략을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시총 자체가 이제 1,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되어 있는 2차 전지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은 올 겁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당장 이제 매수를 또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좀 밀려난다 싶으면 짧게 손절을 보셨다가 다시 3,500원에서 600원 정도 올라오는 구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인테크 저평가 종목으로 올라갈 구간이 있으나 시장 흐름과 맞게 적극적인 매수는 보수적으로 말해주셨고요. 3,500원에서 900원 선 올라오는 구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6월 1일에 매수했던 엑시콘입니다. 반도체 업황 좋게 봐주면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지난주에 분할배도 대응 방법 챙겨드렸거든요. 12,000원, 13,000원 매물대 선 맞고 좀 밀리고 있네요. 딱 구간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네. 지금은 거의 뭐 영향이 있는 구간 아니에요. 지금 이 구간에서 2% 3% 움직인다고 해서 제가 뭐 이거를 수익이 많이 났다, 수익이 뭐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 지금 이미 추후에 추천드렸던 가격보다는 20% 이상 상승이 나온 구간이죠.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보여요. 반도체 종목 업종 자체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그렇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업종은 계속해서 지금 지수를 잘 이겨내고 버텨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본다. 지금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면 다시 한번 강한 양봉이 나타날 것이 좀 어느 정도 보여지는 그런 자리인데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도 11선이나 21선 정도 보시면서 만약에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확실한 익절 대응으로 마무리 전략
지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도 저는 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종목들 중에 이런 비슷한 차트 흐름과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도 있거든요. 같이 또 말씀을 드리면서 엑시콘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보유하고 있다면 더 가져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11선이나 21선 보시면서 이탈 시에는 좀 매드 대응을 통해서 확정 수익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반도체 업종은 지금도 메리트가 있다. 지금도 매수해도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엑시콘 보유하시되 10일, 21선 이탈 여부 체크하시면서 익절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2일에 매수했던 모트렉스입니다. 여러 번 공략 주신 종목인데요. 자율주행과 함께 이런 충전 사업과 묶이면서 오늘은 반등함의 거래 끝이 냈습니다. 떨어질 때 모아가는 전략 주시면서 전망 굉장히 좋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야기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모트렉스가 지금 이제 두 번의 수익을 내고 네. 세 번째 정권을 냈는데 세 번째에서는 사실 만족스럽지 못해요. 지금 보면은 5월 달에 이제 매수를 했으면 6월 이제 중순 되어가는 네. 한 달 정도 시점에서는 사실 15% 이상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매수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구간은 또 밀려나는 흐름이어서 당장 또 매수를 권유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지수가 떨어질 것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금이 그만큼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트렉스를 손절할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트렉스는 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제가 강하게 또 매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유해서 약손실 구간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좀 지켜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트렉스에 대한 부분은 구글, 애플 카플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이미 받고 스마트 커넥티비티 그런 기술 인증을 받고 계속해서 자율주행 쪽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계속해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익이 성장하고 전년 동기 대비 1분기에서도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향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22년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인데 정배열 속에서 이러한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 만들어가는 종목들은 떨어질 때 모아가는 전략 자체는 유효하다. 하지만 지금 지수 자체가 불안한 부분이 있고 당장 자율주행이 또 메인 테마는 아닌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되 만약에 물려 있다면 그대로 보유하고 또 이제 자세하게 전략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문의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상대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으로 세 번째 공략 주신 종목인데요. 지난 두 번에 비해서는 주가의 흐름이 아쉽지만 보유하시면서 약수익 구간에서 수익 실현 내보는 쪽으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3일에 매수했던 코리아 FT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으로 저점 매수 전략 드리면서 이런 자동차 훈풍을 노려보자 의견 드렸는데요.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지금도 수익 구간인데요. 어떤 의견 주실까요? 근데 이제 모트렉스랑 코리아 FT랑 비슷한 테마를 타고 있는 종목인데 네. 모트렉스보다는 만약에 두 종목 중에 매수를 한다? 지금 매수를 한다고 하면 코리아 FT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차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업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의 흐름상 구름대 위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 이 매물대가 생기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피해가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또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리는데 지금 부분에서는 코리아 FT가 더 흐름이 좋을 수 있다. 지금 구간은 계속해서 매수로 메리트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5% 10% 올라가는 것보다 이 4,0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돌파하게 된다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래량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영역은 아니죠. 지수에 대한 부분이나 지금 뭐 매물에 대한 소화 부분 지금 보고 있는 영역인데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온다고 하면 이전에 나왔던 17% 그리고 뭐 10% 이상 이런 강한 상승세가 지금도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코리아 FT는 지금도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매도에 대한 의견도 드리지 않고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FT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고 자율주행주 중에 모트렉스보다는 이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네. 자세한 전략도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오셔서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리아 FT는 제가 초기에 추천드렸던 가격에서는 3,000원대였었는데 그때 구간에서는 사실 언제 올라가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5월 10일 날부터 시세 출발을 하고 한 달 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30%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다리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기다리면 떨어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좋은 기업이라면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점 같이 말씀드리고 코리아 FT는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같은 업종 모트렉스와 엮어서 설명해 드리면서 코리아 FT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에 매수했던 인성정보 AI 원격의료 관련 종목입니다. 가격 유지되면 더 상승할 것으로 지난주 AS 주셨고요. 목금 월화 강세 흐름 보였고 어제 장중 18%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나오면서 조정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수익 실현 해보자 이야기 주셨잖아요. 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제 인성정보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원래 기존에 박셀바이오였었는데 네. 인성정보가 이제 100% 넘게 올라가는 구간이고 사실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것과 이제 엑시콘 그리고 말씀드렸던 코리아 FT가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흐름이냐면 강세를 보이고 나서 원래는 올라가고 나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으로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가로로 움직이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슈가 생길 때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제가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구간부터는 21선 아래로 밀리면 사실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구간에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가는 영역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또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게 11선이나 21선 이게 다 올라올 거예요. 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시고 여기서는 지금 뭐 매수나 매도를 하기에는 참 겁나는 영역이지만 네. 짧게 손절을 잡고 지금도 매수를 한다고 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노려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늘 초보자분들이 그쵸. 물어보면서 매매하기는 사실 너무 겁나는 네, 영역이고요. 맞아요. 저점 매수자,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때 이게 2,000원대였기 때문에 저점 매수자의 경우는 지금도 추세를 즐겨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끝까지 올라가는 걸 먹으려면 기간에 대한 부분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항상 한 번에 상한가를 막 만들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갔다가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 조정 속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구간 메리트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네. 저는 이거에 대한 매도 의견은 사실 웬만하면 드리지 않고 수익률을 갱신하는 걸 한 번 더 저도 즐겨보고 싶은데 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 올라갈 수 있는 구간과 떨어지는 구간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판단하시고 제가 늘 양봉에서 매수를 말씀드리잖아요. 음봉. 기간 조정을 받거나 네. 음봉이 나오고 뭐 4, 5일 정도 횡보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참고를 하시면서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여러분들께 항상 이러한 견해로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분할 매도로 잔량으로 수익 실현 해보는 쪽이겠네요. 네, 그리고 네. 사실 이 종목과 아까 말씀드렸던 네. 엑시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에요. 엑시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떨어져야 되는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갔고 이 구간에서 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네. 이런 흐름인 거거든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계단식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거는 기간에 대한 부분이 언제 올라갈지는 전문가라고 해도 알 수는 없어요. 그쵸. 제가 직접 주가를 막 조정해서 올리고 이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매매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지금 위리스크가 있는 종목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인성너머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 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자릿수 수익률 기록한 인성정보, 분할 매도, 잔량 수익 실현 의견 드렸고요. 함께 엑시콘까지 다시 한번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9일에 매수했던 SFA 반도체입니다. 지금은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쉬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 긍정적으로 봐주시면서 상승 여력 있다. 홀딩으로 남겨드렸거든요. SFA 반도체도 추가 전략 들어볼게요. SFA 반도체가 제가 이제 네. 3월 달에도 한번 공략을 해서 수익을 단기간에 많이 냈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추천을 드린 게 이제 5월 중순 구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또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이게 오르거나 내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2, 3% 올랐다고 막 수익 났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2, 3% 떨어졌다고 이제 손실 났다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구간은 매수가 부근이라고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제가 보고 제시했던 건 이제 5% 수익이었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도 매수는 가능한 영역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요 가격대였거든요. 요 가격대에서 말씀드린 거 보면은 올라가고 나서 기간 조정을 받을 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여기서 매도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같은 견해입니다. 지금도 떨어지던 흐름 속에서 수급을 보면요. 네. 4월 구간에 계속해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특히나 금융투자나 연기금 쪽에서 많이 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4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수급인데
앞으로 더 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8만 원대에 있던 하이닉스가 지금 11만 원대, 12만 원대도 노려보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역시 완전히 7만 원자 굳어버렸죠. 네. 더 이상 6만 원대를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들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도체가 오르는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어요. 정말 22년도 내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가의 저평가를 다 반영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영역이다. 지금 2차 전지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차 전지 이어서 말씀드린 게 5월달 중순부터는 제가 반도체도 많이 밀고 있죠.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업황 개선이 되고 더 이상 나빠질 부분이 없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SFA 반도체 같은 종목도 지금도 실적도 좋고 우량하고 그리고 수급까지도 이렇게 받쳐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는 뭐 무리 없는 전략일 것 같고요. 만약에 매도해야 된다, 순절에 대한 부분을 본다 하면 5,400원 정도 순절 라인 잡아보시고 올라갈 때 익절에 대한 부분을 보면 6,200원 돌파하는 것까지도 노려보면서 더 큰 수익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견해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전략들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주가 많이 하락한 부분과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동일하게 긍정적으로 봐드렸고요. 신규 매수 유효하고 보유로 남겨주셨고 이탈가는 5,400원 선 짚어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6월 15일에 매수했던 문배철강, 철강주로 포스코 협력사 매수의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오늘은 좀 조정세가 나왔는데요. 간밤에도 미증시가 다우지수가 좀 제일 크게 밀렸었는데 철강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 네. 종목은 이제 노란톡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월요일 날에 익절 사인 드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제 월요일 날에 한번 매도 사인을 드리기는 했는데 네. 지금 구간에도 사실 5%에 대한 수익 정도를 보면서 지수가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수가 좋다고 하면 저는 5% 받고 수익을 났다고 말도 안 했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 구간도 매수로서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1, 2% 정도 오른 구간이죠. 네. 3,620원이 매수가이고 현재 오늘 종가가 3,675원인데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철강주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이제 네.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고 이제 막 탄력을 받고 지금 물류주 해운주들도 굉장히 좋았죠. 네.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철강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구간도 다시 한번 매수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전략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준을 이미 달성을 했다. 하지만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수익들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배철강 어제 전문가님 채팅방에서는 수익 실현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오늘 조정세 나왔고 다시 신규 매수 유효하다, 상승 여력 있다고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6월 8일에 매수했던 CJ 시푸드입니다.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추천드렸고 매수 후에 한 주 만에 목표 수익을 달성한 후에 지난주부터는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AS 때 좀 주가 흐름 불안하다. 바닥권이면 보유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리 의견 주셨거든요. 네, 어떤 사실 의견 주실까요? CJ 시푸드는 이제는 네. 이제 좀 끝났나요? 네, 끝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테마 자체가 실적이 있는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냥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이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그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게 정말 정치적으로도 막 일본이랑 엮여 있고 좀 말이 많죠. 당에 대해서도 입견이 야당 여당이 가리는 어떤 게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굉장히 네.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네. 어쨌든 장사는 이제 한철인 거잖아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나가고 나면 그 줄을 계속해서 물렸다고 해서 가져가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건 이제 지난주에 수익 매도를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이제 매수로서는 메리트가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원주가 분명히 다시 한번 주목받는 시기가 또 올 거예요. 뭐 이제 생선을 먹기가 어렵다, 뭐 구하기 어렵다, 후쿠시마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고 일본 뭐 수출 문제 이런 얘기 나올 때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긴 하겠지만 지금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지수도 워낙 좋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시세도 충분히 냈고 바닥 구간에서 터졌던 거래량보다 이 고점형에서 충분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매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웬만하면 이거는 가져가지 않는 게 좋다. 만약에 저가에 매수했다고 한다면 뭐 그때 이제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수익 실현 하셨길 바라고요. 지금 물려 있다면 빠른 좀 매도나 종목 교체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노란톡방 오셔서 만약 CJ 시푸드 걱정이 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같이 또 이야기해보고 여러분들께 좋은 전략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시푸드 이런 오염수 방출 관련 테마의 힘은 다소 잃었다 의견과 함께 15% 최고가 기준 수익 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보유하셨다면 채팅만 들어오셔서 추가 전략 들으시면 될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5월 25일에 매수했던 경농입니다. 이 조비와 묶이면서 비료 곡물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인데요. 오늘 강세 마감 보였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을 바닥 구간에서 2% 3% 올랐다고 절대 올랐다고 얘기하지 않죠. 제가 보고 있는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닥 구간에서 터지기 시작하는 종목들 그리고 수산 이제 말씀드렸듯이 비료 이쪽도 움직일 때는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사료주들도 한번 움직였었던 영역이 있었고 사료주들 중에는 이 종목은 많이 안 갔고 네. 제가 볼 때는 매집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구간에서도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구간이 모두 모아가는 영역, 매집에 대한 영역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가 대비해서 2, 3% 정도 수익이 나긴 하지만 지금도 보유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있고 제가 매도를 한다면 최소 11,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볼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올라갈 종목을 보유했다. 지수가 떨어짐에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500 종목에서 600 종목 정도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있고 1,500 종목 이상 거의 1대3 정도의 비율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시장이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오르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경농도 오르는 종목이었죠.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보유하면서 수익을 즐길 필요가 있다. 더 올라가는 구간을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 종목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는가 올라갈 종목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는 눈을 키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농 매집 구간 지금도 모아가는 구간이고요. 신규 매수 가능하고 보유하시면서 최소 11,000원 선 넘어가며 수익 실현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2월에 매수했던 KL넷 항만 물류 관련 종목입니다. 지난주 AS 때 이런 5월 말에도 AS 주셨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10% 급등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뉴스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다 말씀 주셨는데 왜 이렇게 오른 건가요, 갑자기?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네. 거는 사실 저는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많이 하고 모멘텀이나 이 종목이 정말 실적을 내고 있는지 네. 재무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떤 이슈로 과거에 엮였었는지를 한번 보는 건데 이 종목도 이제 엮일 때는 하마 관련 이슈로 굉장히 크게 엮고 주가에 대한 부분도 그만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월 달에 매수하고 3월 달에는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기간 조정을 받다가 요 구간부터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 제가 구름대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느라고 별로 권유드리지 않죠. 5월 달 구간부터 이후 상승 나올 때 다시 한번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5월 중순 이후로는 계속해서 좋지 않다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고 항만 물류, 해운주들 지금 움직이잖아요. 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물류주지 그쵸.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각을 해보고 생활해본다면 지금도 많이 안 올랐어요. 지금 매수한다고 해도 다시 오를 구간이 3,300원 이상도 많이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테마와 같이 엮여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수익을 내시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KL넷 같은 경우는 지금도 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 올라갈 종목 어느 부분에서 매집이 들어왔고 어느 종목에서 이슈가 나올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입니다. 5월 18일에 매수했던 지니뮤직입니다. 5월 17일 급등 후 이제 놀림 구간에서 전략 주셨는데요. 이후에는 좀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어떤 의견 주실까요? 제가 이거는 사실 눌린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5월 18일 이후에 바로 손절가를 깨버려서 네. 그 구간 이후에는 제가 이제 매수에 대한 모멘텀을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사실 엔터주를 제가 많이 권유를 드리지 않는 부분인데 맞아요. 엔터주를 정말 이 종목 그래도 5월 17일 날 이제 움직이는 거 보고 네. 그래도 눌린 구간에서 매수한다면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수익을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공략을 해봤지만 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고 네. 손절 이후에는 다시 쳐다보고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뭐 가지고 있다면 시간 투자는 할 수 있겠지만 매매를 권유하기는 어려운 구간이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기회비용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이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코리아 FT라던가 뭐 방금 말했던 KL넷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가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니뮤직은 지금 구간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장기 보유하고 싶다면 뭐 가져가는 건 말리진 않겠지만 만약에 손절가 3,800원 정도는 꼭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입일주 추가 손절가 3,800원 선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5월 4일에 매수했던 게임 관련주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도 매수 후에는 좀 이런 리스크들이 터지면서 주가가 횡보 내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위메이드 어떤 전략 챙겨주실까요? 위메이드 역시도 방금 말씀드렸던 진입 위주가 거의 비슷한 위주의 전략인데 떨어지고 나서는 사실 메리트를 잃어버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더 추가 물타기나 이런 걸 말씀드리지 않아요. 네. 싸다고 매수하는 거는 사실 저는 잘못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조금 더 비싸더라도 바닥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올라가고 흐름이 바뀐 구간에서 매수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도 지금은 좀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 이 4월달, 5월달 넘어가는 구간에서 이제 네. 어떤 의원, 네.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 좀 어렵지만 어떤 의원이 이제 위믹스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선정보를 받았다. 그래서 뭐 거래를 해서 차익을 남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위믹스 관련 위메이드 악재를 받고 급락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당장에 이제 상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잃어버린 상황인데 지금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 저는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뭐 기다려볼 수도 있겠지만 올라오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만약에 매매를 다시 한다면 5만 원 이상 회복하는 걸 보고 매수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기치 못한 정치적 노이즈로 나오면서 정리한 종목인데요. 저가 구간이지만 현재는 매수 지향한다 의견 주셨고 5만 원 선 회복 여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AS 도와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전략을 더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